정청래 위원은 윤석열 정권 보고 총체적 무능 정권이라면서 박정희 전두환도 이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하루하루 정말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대영 JTBC 앵커는 최근 오대영의 라이브 코너에서 정부를 향해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기에는 병원도 못 가. 아프면 큰일 난다. 절대 아프지 말자. 요즘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대화를 한다며 의료 대란이 이제 목숨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가 의전서열 1위와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가 의전서열 7위인 두 분은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며 누군가를 추궁하고 압박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게 검사라는 직업의 미덕일 수는 있겠으나 정치가에게 미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이 피해받는 것을 보며 소신을 담아 내뱉은 발언이었던 윤석열 정권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국힘은 바로 성명을 내고 인신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갈등을 조장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게 어떻게 인신공격이고 불순한 시도라는 걸까요? 정말 이 정권은 조금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숙청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특위는 대형 앵커의 가족을 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국힘이라고 불려지기 싫은 국민의힘 측은 오대영 앵커의 배우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하고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사회까지 맡았으며 이재명 대표와 엮여있는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도 재직했다라는 말이 들린다며 마치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방송사 앵커가 비판하거나 언급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특별위원회가 해당 앵커의 배우자까지 문제 삼으며 뒷조사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현 주소인 겁니다. 왜 윤석열 곁에는 쓴소리하는 자들이 없고 아첨하는 자들만 있는지, 왜 국정 운영이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정말 이렇게 답도 없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개혁 시스템 붕괴 얼마나 심각한지 영상으로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영상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건 국민들께서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용산에서 좀 보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특히 복지부 차관, 장관, 국무총리가 봐야 될 영상입니다. 이분들이 뉴스를 안 보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처참한 상황을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차관도 또 그 참모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정말 기야말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못할 정도면. 전화를 할 정도면 경증이니까 입원 응급치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래 죽으나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결국 죽어야 된다. 응급 환자는 없다. 결국 그런 뜻 아닙니까? 이제 주변에서 전화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전화하는 건 경증이라서 거부될 거고, 전화를 못할 정도면 결국은 죽는 거죠. 중세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데 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면 마녀고 못 빠져나오면 사람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죽는 거죠. 이 대한민국 21세기에 실제로 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고위 관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죠. 정말로 걱정입니다.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들어가지도 못하고 119 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제1 책임인데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 탓, 국민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책임지라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지라고 그 자리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으니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의료대란은 이제 목적과 수단이 완전히 전도됐습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고 정당성도 있었지만 그 과정 관리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과격하고 과하고 급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이다 보니 그 목적조차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문을 열고 대화하고 근본적 대안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응급의료 이용 안내 홍보 자료입니다.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강조하며 경중증 여부는 1차적으로 본인 판단이라고 안내합니다. 환자 스스로 그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어제 이렇게 답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이 많이 나거나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도 대부분 응급실에 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 이런 것도 사실은 경증에 해당되는 거고요. 의료계에선 즉각 머리 아프다는 환자 중 뇌출혈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배가 갑자기 아픈 건 심근경색 증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의료진의 정밀 진단을 거쳐야 증세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환자 단체 측도 가당치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각자 도전해라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본인이 모두 판단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도 내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식이 있다고 해서 다 경증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응급실 112 브리핑에 매일 나섰던 박 차관은 공교롭게도 오늘은 나오지 않았고 저녁에 예정돼 있던 국민의힘 원외소장파 모임 토론회에도 불참했습니다. 박 차관은 1일 브리핑 불참과 관련한 MBC의 질문에 일정이 안 된 것일 뿐 발언 논란과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